네, 안녕하세요. 김성철입니다. 자,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 알아볼 건데요. 이 두산중공업이 사명 변경한 거죠. 자, 사명 변경에서 알 수 있듯이 바로 원전, 이 원전 사업 쪽으로 집중하려는 모습이에요. 실제로도 이 두산 기업 같은 경우 이 과거에 원전 사업이 활발했을 때 호황을 누렸지만 그 이후에는 사업 부진을 이어왔고 이 유상증자, 자 유상증자를 발행하면서 견뎌오다가 이번에 자 에너지 대란으로 원전이 다시 각광을 받으면서 다시 호황을 맞이할 준비 중에 있어요. 최근 나온 뉴스도 한번 봐보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자 신성장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 두산 바켓, 자 두산 바켓의 지분 500만 주를 블록딜을 통해 처분하고 이 3천억 원, 자 3천억 원의 자금을 확보한 내용이죠. 자 그만큼 이 두산이 어떠한 걸 집중해서 하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. 당연히 거기에는 이 SMR 원전 등도 포함되어 있고요. 뒤에서 말씀드릴 거긴 한데 이 매각을 해서 자금을 만들고 자 신사업에 투자하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. 자 그러니까 이 블록딜 악재라고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. 자 이어서 수급, 자 수급 또한 한번 보시면 자 보시다시피 외국인들 기관들이 미친듯이 사고 있어요.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 22일, 자 무려 22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죠. 자 그만큼 지금 두산에 걸고 있는 기대감이 크다라는 거예요. 자 하지만 주가는 보시다시피 여전히 박스권, 자 보시다시피 박스권에 갇혀있는 상황이니까 충분히 투자의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. 자 영상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 본격적으로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일단 제가 큰 박스권을 그려드리긴 했는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큰 박스권이 아니더라도 확실하게 자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에요. 이건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 가장 최근 뉴스, 자 최근 뉴스부터 한번 봐보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 밥캣 지분 500만 주를 매각하면서 자 2,995억 원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조금 수정되긴 했어요. 휴대폰으로의 공시, 자 공시를 봐보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니까 제가 글로 써드릴게요. 기존에 2.97%, 자 지분 2.97% 2,995억 원에서 자 2.74%, 자 2,760억 원으로 정정됐어요. 그래도 이 지분 매각을 통해서 자 3천억 원 가까이 자금을 만든 거예요. 뭐 두산 밥캣, 자 두산 밥캣 같은 경우는 이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될 수 있겠지만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게는 이 호재인 내용인 거고요. 자 두산 밥캣 지분을 팔아서 이 에너빌리티 신사업에 투자하려고 이 자금을 확보한 거잖아요.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커야지 이 두산 밥캣도 크는 거예요.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산 밥캣에 투자 중이신 분들도 너무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닌 거고요. 그리고 이 정도의 지분, 자 500만 주 정도의 지분을 정리해도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두산 밥캣의 최대 주주, 자 최대 주주예요. 이번에 이 정도 매각했어도 40%, 자 40%를 넘는 지분 가지고 있고요. 사실 이번 블록딜은 악재보다는 이 호재에 가깝다고 봐도 무방하죠. 자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현 사업에 치우치지 않고 이 신사업, 자 신사업 투자를 위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굉장히 좋은 행동이에요. 뭐 저랑 비슷하게 이 두산이라는 기업을 좋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브랜드 평판 1위 달성했어요. 1위. 이 80개 기계 상장 기업 80개가 넘는 기업 중에서 1위 한 거예요. 당연히 이 평가 기준에는 시장 가치, 자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시장 가치나 뭐 재무 가치 이러한 중요한 내용도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1위를 했다는 건 그만큼 이 안정적인 기업이라는 거죠. 투자의 메리트, 자 투자의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. 자 더 중요한 내용들 오늘 영상에서 다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. 자 중요한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주식 시장에서 자 수익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무조건 정보예요. 정보. 이 A라는 기업이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, 실적 발표는 언제 하는지,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 성과는 어떤지 무조건 다 알고 있어야 돼요. 오르니까 따라 사고 떨어지니까 파는 건 지금 주식 시장에서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. 만약에 내가 산 A라는 주식이 이유도 없이 막 떨어져요. 그런데 뭐 뉴스도 안 나오고 왜 떨어지는지 모르는데 계속 떨어져요. 그러면 불안해서 파실 거잖아요. 그런데 이미 나는 재료를 알고 매매를 했다, 이 정보들을 알고 매매를 했다. 그러면 지금 뉴스 없이 떨어지는 거 일부러 주가 누르는 거다, 곧 다시 급등 나온다 생각하고 버틸 수 있겠죠.
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에서 무조건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미리 정보를 선점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. 이 투자하려는 기업의 신사업이나 뭐 진행 중인 사업 과정 공개, 이 실적, 실적 발표일 등 이 스케줄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돼요. 만약에 A라는 기업이 있는데 뭐 며칠에 이거에 대한 발표회가 있다. 그런데 현재 주가는 아무 변동이 없다. 그렇다면 매수 타점이 되는 거겠죠. 자, 그리고 이 발표일에 부각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그게 수익이고 안전 투자인 거죠. 하지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고 있는 건 이 A라는 주식이 갑자기 급등을 해요. 거래량도 계속 실리고 막 움직여요. 당연히 사고 싶죠. 그런데 이 뉴스까지 나와요. 뭐 특징주, 특징주 하면서 어떤 것 때문에 부각받아서 상승 중이다, 이런 거 나오면 그때 따라 사죠. 이미 정보 알고 미리 들어간 사람들 팔 때 돼서야 산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보시다시피 기업 일정, 뭐 며칠에 어떤 기업이 임시총회를 하고 사업을 발표하는지, 아니면 뭐 액면 분할이나 유상증자 무상증자 어떤 기업이 언제 진행하는지 다 정리해놓은 자료들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. 당연히 실적 발표, 자 보시다시피 이 실적 발표 일자도 정리해놨고요. 이 7월부터는 2분기 실적 발표 시작일인 거 아시죠? 무조건 미리 받아보시고 준비하셔야 돼요. 이렇게 정리해놓은 자료들만 가지고 있어도 혼자서 매매하시는데 전혀 문제 없을 거예요. 위에 보시면은 제 번호 보이실 텐데,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정보라고만 남겨주시면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이 정보라고만 남겨주시고요. 자,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일단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원전 대장주인 건 다들 알고 있으실 거고,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재건 때 이 원전 관련해서 재건 수혜 받을 수 있을 거다, 이런 다 아는 내용 말고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, 이건 가장 최근 나온 이 두산 에너빌리티 뉴스, 이 밥캣 지분 매각보다 중요한 거예요. 사실 이 지분을 매각한 게 이 사업에 투자하려고 한 걸 수도 있고요. 바로 이 두산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이 폐배터리 사업에 대해서 협력을 하기로 한 내용이죠.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. 이 전기차 시장은 앞으로 커져갈 수밖에 없죠. 미래에는 내연기관차 다 사라지고 뭐 전기차, 수소차 등 2차 전지 차들만 돌아다닐 거예요. 자,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환경 규제에 대한 문제가 커지면서 이 폐배터리라는 사업은 무조건 폭발적인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. 그런데 이름만 알면 다 알만한 국내 대형 기업, 이 LG 에너지 솔루션, 두산이 손을 잡는다. 이건 엄청난 사업이라는 거예요.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국내의 대표적인 배터리 기업이다 보니까 말할 것도 없고, 최근에는 이 중국의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하면서 이 배터리 광물 확보 사업에도 참여했고요. 여기에 더해서 LG화학과 함께 이 북미 최대 규모 폐배터리 업체인 라이사이클에도 지분을 투자했어요. 그만큼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폐배터리 사업성이 뛰어난 기업이라는 거예요. 그리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지난해 이 폐배터리를 재활용해서 이 탄산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면서 이 폐배터리 사업에 진출했고요. 자체 기술이기 때문에 뭐 어디에 수주를 맡기거나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건 굉장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. 이 두산도. 그만큼 이 폐배터리 시장에 뛰어든 대형 기업 두 개가 협업을 한다면 어떤 기업이 와도 모자란 게 전혀 없겠죠. 현재 국내 대표 배터리 기업 뭐 LG 에너지 솔루션, 뭐 삼성 SDI, 뭐 SK온, 이 세 기업 모두가 폐배터리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대기업 두 곳이 손을 잡으면 이 폐배터리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을 거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어요. 지금이 이 저점 매수의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. 자, 그리고 현재 2차 전지, 뭐 전기차 관련주들이 엄청 급등하면서 뭐 에코프로비엠, 뭐 LNF 이런 애들 엄청 급등하면서 이 폐배터리 관련주들은 왜 아직까지 엄청난 상승을 못 보여준지 아시나요? 아직까지 이 폐배터리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 않아서 그래요. 이 전기차라는 게 이제 많이 팔리기 시작하고 성장하고 있어요.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, 교체 주기가 5년 정도인데, 이제 뭐 내년 정도부터 해서 1세대 전기차부터 이 폐배터리 미친듯이 나올 거예요. 현재 유럽연합에서도 최근 배터리 핵심 원자재에 대해서 이 재활용 의무화에 나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폐배터리 시장은 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 현재까지 이 세계적인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가 7천억 원. 지금까지는 7천억 원인데 2030년에는 무려 12조 원까지 증가할 거라고 하고, 2050년에는 무려 600조 원까지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.
그게 바로 지금이 이 두산이나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이 저점일 수밖에 없는 이유인 거예요. 뭐 지금 당장이 이 폐배터리, 지금 당장에 폐배터리가 쏟아지는 시점이 아닌 만큼 뭐 당장에는 이 사업성, 당연히 지금 폐배터리 쏟아지는 게 아니니까 사업성은 떨어져요. 하지만 미래를 위해 투자하기에는 지금이 가장 적기라는 거예요. 안 그래도 제가 예전 영상부터 말씀드린 건데 지금 주식시장에서 투자할 거라면 이 폐배터리 섹터 꼭 보라고 말씀드렸어요. 어쩔 수 없이 클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실패할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. 그런데 이 대형 기업 두 곳이 손잡은 폐배터리 사업이고 본업 또한 탄탄하게 가지고 있다는 건 욕심이 날 만한 기업이라는 거죠. 뭐 당연히 이 두산 에너빌리티, 본업이 폐배터리가 아닌 만큼 이 경쟁력이 부족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친환경 사업도 이 폐배터리 사업과 연관관계가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이 폐배터리에 대해서 자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관련주가 아니면 뭐겠어요. 하지만 여기서 아셔야 할 게 한 가지 있어요. 차트 한번 봐보시면 이 10조 원,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10조 원이 넘어가는 대형 기업 치고는 보시다시피 등락폭이 굉장히 심하죠. 그런데 이걸 하나의 큰 박스권으로 봐보자면 대충 15,000원, 15,000원에서 25,000원 사이에 큰 박스권이 그려져요. 위로 아래로 이 박스권 안에서 20%에서 30% 정도 위로 아래로 움직이고 있죠. 그만큼 이 떨어져도 오르고 올라도 떨어지는 박스권에 갇힌 종목이라는 거예요. 이 두산 에너빌리티 왜 미래성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런 박스권 안에 갇힌 움직임을 보여주는 걸까요? 바로 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송 때문이에요. 누가 뭐라 해도 두산중공업은 우리나라 원전 대장주예요. 원전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주가의 상승을 막고 있는 건 미국의 원전 회사인 웨스팅하우스가 한국형 원전의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기 때문이에요. 뭐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봤을 때 이 소송은 이 합의로서 끝날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어요. 만약에 이게 해결된다면 제가 보여드렸던 박스권, 제가 보여드렸던 이 15,000원에서 25,000원 박스권 소송만 정상적으로 끝난다면 충분히 돌파할 수 있어요. 하지만 확정된 사실이 없으니만큼 신중하게 매매를 해야 되는 자리인 거죠. 이 지금 박스권 안에서도 2만원, 2만원 부근에서도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2만원 뚫지 못하고 다시 내려올 확률도 굉장히 커요. 그리고 이어서 이 거래량도 한번 보시면, 예전부터 거래량 한번 보시면 뭐 어느 날 엄청 잘 나오고 엄청 안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꾸준하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이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기업에 투자를 하면 이 미래성, 뭐 폐배터리나 원전 미래성은 보장되어 있고 안정적이겠지만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인다는 뜻이 수익률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을 거다. 장기 투자할 경우에는 그냥 계속 비슷한 수익률 정도가 유지될 거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매매를 할 때 하더라도 저점에서 매수, 조금 오르면 매도, 이런 식으로 매수매도를 반복하면서 이 수익을 챙겨가야 하는 종목인 건데요. 당연히 혼자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언제 사야 하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어려우실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, 평단가,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평단가 남겨주시는 분들은 제가 매매 가격에 따른 이 매수 매도 타점 잡아드리고 있으니까, 직접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꼭 남겨주시고요.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이번 소송,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송이 합의로 끝나게 되면 다시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올 거고, 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이 폐배터리 사업 동맹으로 확실한 캐시카우 역할을 할 사업을 가져왔지만 일단 이 소송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어떤 호재들이 나오든 간에 이 리스크 때문에 이 박스권,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박스권 돌파는 당분간 힘들 거다라는 거고, 이 국내 대표적인 원전 기업인 만큼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 재건 사업에 원전으로 참여하면서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과 이 대형 원전에서 SMR, 소형 모듈 원전이죠. SMR로 이어지는 중장기 방향성으로 이 원전 부분 기업 가치는 우상향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. 뭐 대형 원전이나 SMR 둘 다 이 두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죠. 그리고 지금 이 시장에서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 이 투자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이 메리트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외인 기관들이 이 쌍끌이 매수 중에 있는 거겠죠. 이러한 세세한 내용들, 자료들 정리해 놓은 거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이 두산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리고 설명해 드릴 테니까 꼭 시간 잠깐 내셔서 문자 꼭 남겨주시고요.